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트럼프의 폭풍은 지나간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역대급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기술주 괜찮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봐야겠죠.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거의 피바다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어제와 함께 거의 오늘 피바다였습니다. 오늘 매그니피 세븐 중에 한두 개를 빼고는요. 거의 다 오늘 그 붉은빛을 띠면서 피바다입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볼까요? 0.03, 의미 없는 숫자고요. 애플 0.88 빠졌습니다. 자, 마소 애플 어제 많이 빠졌다가 이제 그냥 이제 소강 상태고요. 자, 엔비디아도 어저께 8, 9% 이상 빠지면서 너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또 이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죠. 엔비디아 1.69 올랐습니다. 사실 오늘도 계속 분위기는 안 좋은데 엔비디아가 워낙 하루에 9%씩 빠지다 보니까 자, 이것에 이제 좀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아마존도 0.59% 빠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빠지고 있는 거고요. 구글 2.34 올랐습니다. 구글이 오늘 반등했죠. 자, 그리고 메타 2.3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그니피 세븐들도 거의 다 빠졌다고 보면 되고요. 테슬라 4.43이나 빠졌습니다. 자,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죠. 지금 테슬라가 계속 빠지니까 또 여러분들 멘탈도 계속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거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조금 더 빠지고 하는 건요. 지금 다른 이슈 아닙니다. 어제 중국 데이터도 괜찮게 나왔는데 지금 그 언론들에서는요. 계속 이제 머스크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쏟아놔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이제 데미지를 입는 거죠. 이 머스크가 도지에 개입돼 있고 정치적인 거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얘기들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잠시 또 지나가는 비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테슬라만 이렇게 자꾸 시끌벅적하고 이러냐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예요. 왜 테슬라가 이렇게 시끌벅적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테슬라만 요동을 더 많이 치냐 이러는데, 이게 테슬라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1등 부자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현재 어떤 그 혁신에 있어서는 가장 핫 아이콘인 건 사실이에요. 없는 그 소위 말해서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 시대를 만들어냈잖아요. 대중적인 전기차 시대를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중에 피지컬 AI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지금 유일한 독보적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 도지에 들어가서 지금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라면서 본인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나아지게 되면 결국은 테슬라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이 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근데 머스크가 본인이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거예요. 본인이 그 안에 열정이 생기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백파이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가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 투자하면서 그러려니 하세요. 그게 머스크고 그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CEO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CEO랑 다르죠. 팀 쿡 관심 없어요. 정치에 관심 있습니까? 국가에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기업 잘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CEO가. 근데 또 어떤 CEO는요, 특히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역사와 또 이 어떤 그 전체 이념과 이런 부분에서 양심이 작동하다 보니까 자꾸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정부의 일에 뛰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에 발벗고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뛰어들다 보면 국가 이슈들 맡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근데 결국 여러분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임팩트가 있어요.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계속해서 우리 매크로 상황에서 살펴봐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도지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트럼프가 막 지금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때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죠. 지금 주식 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건요, 지금 뭐 트럼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관세, 이게 너무 지금 뭐 무차별 폭격기를 가지고 동원해서 폭격하듯이 뭐 폭격해버리니까 시장이 그냥 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투자자들이 예측이 안 되는 예측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일기 때도 예상이 안 되고 뭐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트럼프도 초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초보였고 본인도 인정했거든요. 자기도 정치 처음이었고 정치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좌충우돌 한 부분. 옛날에 이제 그런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근데 이번에도 뭐 지금 나름 안정감이 굉장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세에 대해서도 또 뭔가 좀 너무나도 거칠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자 지금 뭐 주식시장이 막 붕괴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갑자기 또 이 그 상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때린 관세를 아마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그 캐나다에도 25% 멕시코도 25%니까 캐나다의 트위도 총리도 바로 즉각적으로 그래? 그러면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다라고 바로 일단 15% 우리 더 올릴 거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도 이거는 너무 과하다 이러면서 멕시코 여성 대통령도요 나와서 이제 굉장한 또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국들이 옛날에는 그냥 두들겨 맞았다라면 그대로 그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쳐요. 그러니까 맞받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들이.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는 무역 전쟁이 심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세라는 게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맞불을 놓게 되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뭐 중국하고만 나더라도요. 사실 중국이 추가적으로 본인들도 관세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미국도 중국에다가 추가적으로 20% 했으니까 전체 33%인데 중국에서 물건 들여오는데 관세가 33%가 붙어요. 그 가격이 30%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보복 관세한다고 또 관세를 추가적으로 올렸는데 본인들도 미국 물건들을 잔뜩 수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세가 붙어오게 되면 물가가 갑자기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결국은 서로가 칼을 막 찌르면서 누가 먼저 죽냐 이런 싸움으로밖에 안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막 돈을 빼고 막 지금 특히 이제 그 헤지 펀드사들은요.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죠. 왜냐면 원래 단타를 치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들이야 뭐 그냥 지켜보면서 또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거지만 단타를 쳐서 뭔가 당장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고 당장 고객들에게 수익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해야 될 사람들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주가가 정말 줄 폭락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다행히도요. 오늘 막 그런 반발과 특히 주식시장이 이틀 연속 막 소위 말해서 완전히 그냥 줄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건 트럼프가 용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상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매긴 거 그거 내일 아침에 새롭게 어떤 그 얘기들을 하게 될 거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나오니까 지금 선물 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요, 여러분. 트럼프의 무차별적인 이 관세 인상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관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합의가 되기도 하고 또 풀어지기도 하고 변하기 때문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미국 기업들을 이제 이렇게 멕시코나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에다가 공장 세우라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금 상품들 제품들이 동시에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신다면 그냥 이거 오래 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데나임즈가 오늘 또 등판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의 무분별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막 거의 폭락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됐는데, 자, 지금 이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탈탈 털리고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다. 당연하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막 남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가가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걸 넘어서서 막 특히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이 데나이브스가 지금 이 기술주 투자에 있어서요, 오히려 이것은 지금 정말 역대급 기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그 상황 자체가 uncomfortable time for growth investor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팔런티어, 그리고 뭐 빅테크 M7 주식들 있죠. 요런 주식들에 투자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는요, 정말 불편한 시간이죠. uncomfortable time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불편한 시간대 타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를 불편하지만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내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ultimately this is not the time to run for the hills in the tech trade라고 합니다. 자, 결국 궁극적으로 이거는 도망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도망쳐서 나중에 돌아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난 더 떨어지고 더 바닥치면 돌아올 거야. 뭐 예를 들면 테슬라를 치면, 테슬라가 나는 200달러 뭐 중반, 200달러 초반 오면 나는 들어갈 거야. 뭐 난 미리 다 팔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도망갈 때가 아니다. Instead own this tech AI winn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AI 승자들을 계속 사모아 갈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주식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떨어지기를 기대했던, 옛날에 떨어지기만 해라, 제발 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예상은 못했겠지만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400불대에 있던 테슬라가 200불대로 오는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왔지 않습니까? 눈앞에 왔거든요.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져 줬잖아요. 지금 많이요. 그리고 다른 주식들 다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내가 갖고 싶었던 주식이 있었다라면 그런 주식을 지금 사 모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거죠. 그렇게 지금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공포감에 빠져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자,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 많은 투자들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보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또 투자 전략가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또 이 월가에서 투자한 분이,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Tariffs are not the end of the world 라고 합니다. 야, 그 관세는 세상의 끝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사람들이 트럼프의 관세가 마치 세상 종말이 온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던지고 막 도망간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데나이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tariffs는 are not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종말이 아닌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뭐 관세 막 이렇게 막 야생마처럼 달려가는 거 그냥 지켜보세요. 그냥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또 하고 나니까 또 캐나다하고 여기는 25% 간다 그랬다가 다시금 이거를 되돌릴 수 있다, 뭐 이걸 줄일 수 있다, 뭐 협의하겠다, 뭐 협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냥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냥 특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것도 뭐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그 적당한 때에 또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관세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자꾸만 세상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but emotional trading이라고 합니다. 지금 감정적인 트레이딩, 막 사팔사팔 하는 거 있죠. 막 그냥 감정이 격화돼서 내가 돈이 삭제가 됐다. 뭐 지금 400달러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 돈이 지금 뭐 이 4천만 원이 삭제됐어요. 내 돈이 2억이 사라졌어요. 내 돈이 뭐 1억 5천이 사라졌어요. 하면서 막 감정적으로 격분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된다. 감정을, 소용돌이 치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 컨트롤 해야 된다고 계속 하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편해지라고 계속해서 멘탈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의 동반자잖아요. 장기 투자가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정말 길게 투자하는 게요,
쉽지가 않다고요. 갑자기 주가가 폭락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감정적인 트레이딩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감정적으로 에이 나 모르겠어 던져버리는 거야. 이따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근데 그냥 부동산 깔고 앉아 있는 것처럼요, 나는 매달 월세를 몰기지를 갚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요, 어차피 돈의 액수는 떨어져도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수가요. 그러니까 감정적 트레이딩이 뭐라고 하냐면요, That's what really kills your return. 결국 감정적으로 트레이딩 사팔사팔 하는 게 여러분들의 리턴, 수익을 다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결국은 이렇게 뭐 테랩스가 관세가 오건 뭐가 오건 간에 그냥 뭐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대로 버티고, 그리고 기회 되면 더 주워 담고, 그리고 오를 때는 또 올라서 기분 좋고, 이러다 보면요, 어느새 여러분들 자산이 크게 불어올려져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4848에 욕심이 생기죠. 막 클릭 한 번만 하면 팔 수 있고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막 이런 하락장이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자꾸 부추기거든요, 언론들은요. 근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이번 평생 투자한 이분이, 전략가가, 야, 관세는 not the end of the world, 세상 종말이 아니야, 세상 끝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폭락해서 내 돈이 제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지금 트럼프가 멕시코의 관세 25%, 캐나다의 25%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뭐 자동차 회사들도 모두가 또 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관세로 인해서요, 이 테슬라가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왜 그러냐? 전기차들 중에, 자,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 뭐 내연차는 빼놓고요. 내연차는 뭐 원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기차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테슬라가 이 미국에서 생산되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멕시코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Y 1등 보세요. 넘버 1에 테슬라 모델 Y가 텍사스 어스틴에 생산되어졌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보세요. 이 모델 3가 프리몬트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예요, 둘 다가.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 가운데 보면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 있죠? 이게 텍사스 어스틴입니다. 그 지금 테슬라의 주력 중인 모델 Y, 모델 3, 지금 사이버 트럭까지 전부 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예요. 미국 텍사스에서 혹은 프리몬트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지금 테슬라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쟁사인 포드의 머스탕 마크 있죠. 자, 이거는 사실 테슬라 모델 Y를 타겟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포드의 머스탕 마크는요, 어디에서 지금 만들어지냐? 멕시코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멕시코. 그러니까 직격탄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포드의 CEO가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트럼프의 전체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거는 잘 알겠는데 뭐 이러면서 나올 때마다 이제 트럼프가 이 자동차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좀 알아줘야겠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했잖아요. 돌려서 이렇게요. 막 그렇게 한 이유가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포드의 머스탕 마켓은요, 포드의 CEO가 매번 나와가지고 우리가 미국에서 전기차에 의해서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넘버 2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 넘버 1, 우리가 포드가 넘버 2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포드의 머스탕 마키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바로바로 넘어오니까 지금 미국에서 판매 대수가 3위예요. 그러니까 근데 브랜드 이 회사로 따지면요, 2등 맞죠. 넘버 2잖아요. 모델 Y, 모델 3, 그다음 머스탕 마키가 16,000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멕시코에서 만든다는 거고. 자, 근데 이제 그다음이 4위가 이제 현대 아이오닉인데, 아이오닉 많이 팔렸죠? 14,000대면요. 자, 그 4위인데 이게 울산, 코리아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미국 그 사바나, 조지아주에서도 만들고요. 24년도부터요. 근데 울산, 한국에서 넘어오는 게 있다 보니까, 자, 요런 부분은 이제 한국의 관세가 들어간다,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뭐, 그러려면 한국은 전략을 짜야겠죠. 무조건 조지아주에서 다 생산하는 걸로 바꿔야겠다. 뭐, 이런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혼다 프롤로그 맨 아래쪽에도 보세요. 그 초록색으로도 7등, 8등에 보면요. 혼다 그 프롤로그라고 여기가 멕시코에서 또 여기서 라모스라는 지역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쉐브롤레 에퀴녹스죠. 이 에퀴녹스 이건 GM 거거든요. 이것도 멕시코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전기차에 있어서 바로 경쟁하는 혼다랄지 쉐브롤레 에퀴녹스랄지 이런 그 포드의 머슬마키 모델 Y와 그리고 모델 3와 정면 충돌하는 회사들, 이들이 탑 10에 들어가 있는 회사 중에 3개가 전부 다 현재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25% 가격이 뛰어 올라 버리면요, 안 그래도 테슬라보다 질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럴 바엔 테슬라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 전기차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내연차들은요, 사실 그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멕시코에서 내연차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내연차들도 전부 다 이제 가격대가 25%씩 뛰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포드의 CEO가 볼멘 소리를 하는데, 근데 이상하리만큼 GM의 CEO 메리 바라는요, 나와서 얘기 자체를 안 해요. 메리 바라는요, 아예 그냥 충분히 한마디 던질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보이스를 아예 늘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서운 건지 뭐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인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본인은 아마도 바이든이 되기를 되게 기대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걸 보면요, 관세 트럼프가 멕시코 관세, 캐나다 관세 하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영향이 거의 무풍지대다.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사들이 지금 관세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워지거든요. 결국 테슬라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이 테슬라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도 주된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시장 전체가 압박을 받고 시장 전체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그게 이제 누구도 예외가 없거든요. 관세 정책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어떤 때는 테슬라가 더 많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매크로 뉴스 분석해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테슬라 주가를 관세 외에도 더 많이 떨어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럴 때, 즉 시장이 어려울 때 언론들은요, 테슬라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자꾸만 그게 이미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자, 이게 이제 그 또 헤드라인 뉴스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테슬라 차이나 shipment tumble 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 중국에 있는 테슬라가 인도량이 자꾸만 흔들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요, the latest sign of weakening demand라고 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수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최근의 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들이 아래쪽에 보면요, 이 기자가 누구냐면은 그 시니어 리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 시니어니까 레벨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요즘 신빙 기자들이면 어린 친구들이 요즘 다 기자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뭘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지금 이런 시니어 그룹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이렇게, 야, 테슬라가 지금 이 뭔가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얼마나 조사도 부족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빈약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기자들의 수준 자체가 보통 이런 취재를 하게 됐을 때에 더 그 깊이 있게 취재를 하면은 이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두 종류죠. 아예 그냥 지식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소위 말해서 진짜 수박 거달기식 있죠.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제대로 쭉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들도 이렇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악의적인 사람들, 기자들 중에 소위 이 언론사가 테슬라와 적대 관계에 있는 회사들로부터 어떤 광고 계약이랄지 후원금이랄지 로비를 받고 있는 언론사라면요,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더 비틀어서 안 좋게 얘기할 확률이 높겠죠. 그냥 테슬라에 대해서 알면서도 비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두 종류인데, 계속
계속해서 유령처럼 계속 이게 같이 이제 이 뉴스가 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얘기는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지난주 주가가 떨어질 때 그 독일의 데이터 나오고 중국 데이터 나오면서 중국에서도 40%대 빠졌고 전년도 대비 독일도 40%대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얘기 나오면서 처음에는 언론들이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테슬라가 수요가 없어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근데 보세요. 아직도 이 언론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지금 이 뭐라고 하냐. 그냥 테슬라가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에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Not once that they mentioned the production transition from the old Model Y to new Model Y. 자, 이게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핵심적인 이유는 최근에 수요가 떨어지는 것 같고 매출이 떨어지는 건요. 구 모델에서 신 모델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그 과정 속에 오스본 효과라고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로이터의 방식과 너무 똑같죠, 여러분. 로이터도 테슬라의 특히 리콜은요. 제일 먼저 보도하는 언론이 로이터예요. 근데 보도할 때는요. 이 헤드라인에 테슬라 리콜 35만 대, 60만 대 이런 식으로 빵빵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면 자, 사람들 시선이 그냥 다 쏠리게 됐죠? 그럼 사람들은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리콜이고, 테슬라 주가 떨어지겠는데? 왜냐면 그게 비용 처리되고 이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기사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오버 더 에어로 다 고쳐버린 상황인데, 그걸 리콜로 방송이, 영상이 나가버리는 거죠, 언론에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지금 중국 매출이 떨어진다, 수요가 약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를 헤드라인을 잡아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얘기 옆에다 쓸 수 있죠. 공간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초록색으로 하려던가 아래쪽에 옆에 공간이 있으면 근데 이거 지금 모델 Y와 구형 모델, 신형 모델로 바뀌는 과정에 가정 중에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정치적 이슈는 쓰면서 이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거죠. 이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테슬라 정보를 매일매일 접속하고 바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다. 근데 이게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언론들은요, 계속 재생산돼요. 끝날 것 같았는데, 야, 아직도 이걸 이렇게 보도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보도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연결된다고요. 근데 그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계속 임팩트를 주겠죠. 그게 누적이 되면 테슬라 정말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공포 분위기 생기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머스크 소식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이 되어서 미국 정부의 비용들을 막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소에 나가는 돈들을요, 정보를 다 파악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돈이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그런 것들을 자료화시키고 정리하면서 지금 이제 나가는 돈들을 다 줄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세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Estimated saving. 지금까지 벌써 돈이 미국 정부 재정이 줄여진 게 얼마냐면요. 무려 1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무시무시하게 이 소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돈을 줄여낸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만약에 1년 동안 일을 한다, 2년 동안 일한다 이랬을 때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금은 가볍게 터치하고 있을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100조 원 이상, 105조 원이죠. 이거 환율 1,500원 계산하면 이거 그냥 150조 원 가까이를 벌써 절약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텍스페어도 있죠. 미국 사람들의 텍스 내는 사람도 있죠. 미국은 텍스 기준으로 이 사람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를 냈냐 안 냈냐 이 국가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한 사람당요 652불을 세이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이브했으니까 그대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체크로요. 그럼 돌려주면 652불 가지고 낸 사람들이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두 사람이 뭐 1200달러고 뭐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뿌려주면은 다시 쓰겠죠. 그럼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머스크의 이런 얘기를 보면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제가 이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기자들하고 질문하는 걸 또 봤는데요. 거기서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트럼프는 왜 머스크에게 그런 그 결정권을 주고 이런 뭐 전례 없는 뭐 대통령 수준의 권한을 주고
이렇게까지 결정하고 뭐 정부 공무원들에게 야 지금 빨리 지난주에 했던 거 다 써보내 이렇게 보내는 거 야 이거 지금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머스크가 너무 권력을 휘두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료를 갖고 와서 읽습니다. 야 정말 기자들이 당신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못할 거라고 머스크를 비난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소셜 시큐리티 돈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연금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65세, 70세 은퇴하면 정부에서는 연금 있죠. 국민연금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소셜 연금인데 미국도 그게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머스크가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100살부터 뭐 이제 그 전에 보면요. 뭐 80살부터 뭐 90살까지 뭐 몇백만 명이 현재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다음 읽어 나가는데요. 여기까지는 트럼프도 I understand 다 얘기해요. 이해한다고. 근데 100살부터 120살까지가 600만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600만 명이요. 그래서 100살부터 120세가 6 million 이러면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정말 100살에서 120살 사이가 600만 명이 넘는다고? 이러면서 오케이 이것도 내가 충분히 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몇 가지 점프를 해요. 뭐 그다음 150세도 있고 있는데 200살부터 또 그러니까 150살부터 200살까지가 또 꽤 숫자가 있는 거예요. 600명인가 700명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150명 150살에서 200살이 600몇 명이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좀 더 나갑니다. 트럼프가요. 근데 200살에서 300살 이상이라고 합니다. 300살이 넘은 사람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소셜 연금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령이냐? 이게 귀신이냐? 우리가 귀신에게 지금 소셜 연금을 주고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200살이 넘은 사람도 많고 100살이 넘은 사람이 이렇게 많고 150살 넘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국가의 그 소셜 연금이 계속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살 넘은 사람에게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요. 한숨을 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숨을 쉬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기자들이 머스크가 막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막 진두지휘하는 것들하고 돈이 세이브 하더라도요. 막 너무 나서고 이러니까 그게 보기 싫었는지 막 지적하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지금 머스크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어떤 일을 하는지 보라가면서 보여줬더니 기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머스크는요. 진짜 미국만 생각하면서 돈을 세이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눈먼 돈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소셜 연금만 해도 300살 넘은 사람에게 200살 넘은 사람 이미 죽어서 없는 사람에게 돈이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알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돈을 받아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허술해요, 여러분, 미국이요. 미국의 허술한 곳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미 이 정부를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민주당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과거에 오바마도 뭐 트럼프 그 옛날 그 클린턴 때도. 근데 그걸 못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에게 헛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멍청한 소리 그만하라고. 지금 머스크가 천재적인 저 아이디어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다 너네들에게 돈이 세금 낸 돈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언론들이나 메이저 언론들이 머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주가가 흔들리지만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이렇게까지 돈을 세이브하자 데이터가 찍히잖아요. 결국 칭송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때는요. 어마어마한 영웅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건요. 역대급 인생기회예요.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올까 말까 그런 기회가 오고 있는 거라고요. 옛날에 마치 $100 초반 떨어졌을 때에 그 인생 기회가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요 돈이 있을 때마다 사 모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지금은 욕바지 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가 지금 200조 300조 이렇게 넘어가 세이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정말 언론들이 다 바뀔 거예요. 와 머스크가 우리가 그때 욕했던 거 미안하다 이렇게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스였습니다.